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돌아왔습니다. DYBS 달그라 마을방송 시즌 6 2부 진행을 맡은 이진우, 김수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시각각 코너는 군산의 시사 및 정치 이야기,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대선 이후로 첫 방송인데 저 진짜 몰랐어. 그러니까 아까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이게 지금 대선 끝나고 첫 방송이래. 그러니까 전 대선 끝나고 지금 한 네. 6개월, 7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은 일이 지난 있어가지고.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대통령이란 분이 일을 너무 많이 해. 혹시 이번 대선 이제 네. 후기 이제 소감 별로 힘들지가 않았어. 그러세요? 예, 뭐 그냥 놀면서 했어. 그러니까 지난번 네. 대선 때는 엄청 울었잖아요. 저희. 울고 불고 뭐. 어쨌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정말. 네네. 어쨌든 새 시대가 왔어요. 네. 예. 어쨌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탄생을 하면서 저희가 예. 이제 군산에 어떤 변화가 예.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누구와 얘기를 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럼 군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누가 결정하겠어요? 바로 저희 강임준 시장님밖에 군산 시장, 예. 없겠지. 그러면 우리 시장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이 달그라 마을 방송의 최다 출연자신 것 같아. 아, 그러신가요? 정말 많이 자주 나오셨어. 네, 자주 나오신 정치인으로는 최다 출연자신 것 같아. 자, 우리 강윤주 씨는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강윤준입니다. 와 여기 현장에 벌써 네. 한 50여 분. 저기 우리 옆에 사회 보시는 분들은 저렇게 재밌게 하는데 오늘 주제가 우리 시장이라는 우리 군산 시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큰 문제네 이게 지금. 시정이 왜 재미없습니까? 아이 사람들 듣기에는 재미없어. 뭐 잘 되는 게 있어야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갑자기 처음부터 지금 먼저 이걸 깔고 시작하시네. 아이 지금. 주민소리 좀 하고 시작해야지. 깔고 시작하셔. 그러니까요. 그 혹시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도 될까요? 예. 그 제가 요즘에 잠깐 저 소개는 좀 하고 가야죠. 예, 죄송합니다. 예. 앉아기 싫다는 거 끌어갔다 놨으면 안내는 좀 하고 가야지. 일부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됐지 뭘 또. 하여튼 시장님 그 불편할까봐 저 두 분이 옆에 앉아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난부터 새 정부 이후에 그 정치 사회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는데 청년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자 이렇게 하여튼 어거지는 아니지만 옆에 앉아 있으면 그리고 시장님가 재미없다고 했는데 재미있게 옆에서 이렇게 복돈 역할을 할 테니까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 하려고 지금 꼭 끼워주세요. 아 예. 옆에 자꾸 막 중요한 얘기도 아닌 걸꼭 그러니까요. 뭔가 존재감을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이, 예.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저 두 분이라도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 제가 요즘에 막 주변에 네. 주변 청년들이 막 쇼츠를 보내주고 릴스를 네. 보내줬는데 거기에 시장님이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도 투표 동료나 혹시 뭐 보신 거 있어요? 그 갑자기 방패 이렇게 딱 스파이더맨. 예,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그 히트 쳤거든요. 네.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그 영상 있을 거예요. 그 강신장님 페이스북 같은데 그거 뜨거든요. 네. 있으면 나중에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이번에 맥주 축제 맥주. 예 거기도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어. 맥주를 많이 마셨어요? 아니 마신 거 아닙니다. 드신 게 아니고 이제 그 홍보 예 맥주 홍보를 축제 위해서 기간 내내 비가 왔는데 비 올 줄 미리 아시고 와. 아무리 비가 와도 축제합니다. 이거를 홍보를 직접 해주셨어요. 그 맥주 축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 혹시 주변에서 그 쇼츠나 릴스 보고 반응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시장님. 그거 보는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야 이거 할 말이 아이층이 없다. 할 말이 있어가지고. 없어. 아 근데 예.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 모양이야. 예.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요. 전에 그 스파이더맨 예. 그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봤다고. 대박이었습니다. 예, 진짜. 아 얘기를 진짜 들었어요. 재밌었어. 예. 진짜 의외 그 전혀 예상치 않은 인물이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아니 예. 그 아이디어는 혹시 뭐 공무원이 이렇게 된 건가요? 우리 그 공보팀에서 공보팀에서 저기 보너스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난달 거기 나오신 또 우리 노래분. 시청 직원 한 분은 지금 600만 넘었잖아요. 네네네. 지금 요새 지난번에 나와서 노래 분이 부르셨던 여기서 출연하셔가지고요 노래 부르고 다음 주부터 폭발. 대박이 터졌어요. 예.
그랬어요. 네. 그래 여기 나오시면 봤어요. 대박 납니다. 네. 그러니까 나 진즉에 나올 걸 생각. 아니 많이 나오셨어요. 진짜. 아주 제 주변에서 청년분들도 굉장히 반응이 핫하더라고요. 시장님이 직접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 어쩜 진짜 재밌게 이렇게 그러니까 네. 시장님이라는 그 직업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는 사실 좀 높게 이렇게 좀 그쵸. 어려운 예. 사람으로 인식이 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편안하게 좀 높이를 낮추고 소통하는 이런 모습 네네. 좋잖아. 너무 좋습니다. 좋아.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합시다. 예.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청년 유입 및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이나 혹시 공간 조성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청년 유입한다는 정책들은 아마 뭐 우리 군산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지방도시들이 아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군산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단 지금 강점이 나오는 것은 그래도 일자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업들이 군산에 많이 지금 진출을 하게 돼 있어서 앞으로 청년들의 유입은 좀 계속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거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이 청년 문제는 사실 이게 모든 전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그냥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취업 교육을 거기 맞는 그다음 또 우리 청년들이 군산에 와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지원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가장 좀 역점을 뒀던 것들이 이제 기존에 뭐 그 기업들이 군산에 진출을 해서 일자리 늘리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런 여건들이 군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요. 그럼 그걸 뒷받침하려면은 이게 이 순환 체계를 갖춰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어떤 교육적이나 뭐 어떤 주거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사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들을 다 일거에 해결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다 하자. 네, 악착같이 하자. 왜? 악착같이 하지 않으면 낙오되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걸 우리는 악착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하자 해서 열심히 해서 특히 이제 또 청년들이 와서 특히 또 좀 약간 그 연구하는 직업들, 연구소 기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원래 지식센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그 예산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건데 마침 새만금 지역 내 기업 성장센터가 돼가지고 특히 2차 전지 관련 그런 연구소 기업이랄지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한 지금 32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내년부터 아마 공사가 시작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 창업가들을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나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을 시행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역에서 청년들이 창업하는 문제는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뭔 창업을 하더라도 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참 그렇죠. 적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냥 그렇죠. 특히 이 소비재를 중심으로 하는 창업은 일단 소비층이 많이 없잖아요. 천상 이거 이제 시대에 맞게 그 인터넷 판매랄지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우리 선거 동료 그 캠페인처럼 그런 숏폼 제작해서 또 알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각종 그다음 또 청년들이 특히 주거 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그 이자를 거의 전부를 지원을 해주자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전세 어렸을 때 얘기죠. 근데 네네. 이제는 그걸 넘어서 주택을 구입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1년에 한 그
200만 원 정도의 그 이자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그 부분은 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주거 문제가 사실은 아파트 값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1인당 한 청년들한테 한 200만 원 정도를 연간 지급을 하면은 아무래도 대출 이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면은 한 1억이나 2억 대출 이자는 거의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런 이자 부담을 해주자 하는 이런 것까지 해서 올해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일자리 찾는 우리 청년들은 뭐 기업이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또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기업들한테도 도움을 줘야 돼. 왜냐하면 본인들이 청년들을 채용을 하면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150만 원씩 2년간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건 또 7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와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달에 50만 원씩 취업하기 전에 한 6개월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돼요. 교육 문제부터 뭐 여러 가지 주거, 뭐 문화, 환경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단기간에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고 우리 어떤 로드맵을 세워가지고 물론 계획대로 사실은 다 된다면 뭐 잘못되는 건 없겠지만 예. 그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악착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거기에 전력을 지금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군산이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안 주는 편에 속해가지고 지금 뭐 소멸 위기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데는 국가에서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되셔가지고 뭐 지원책이 좀 있는데 전라북도 군산, 전주, 예. 완주는 또 그것도 빠졌어요. 우리 군산이 1년에 한 2,000명, 최근 몇 년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연간 한 2,000명 선 좀 줄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년에 신생아는 1,000명 태어납니다. 그런데 지방이다 보니까 고령화가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은 2,300명이에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1,300명이 줄어요. 300명이 줄어. 이게 그래요. 네, 시장님 혹시 저희가 다음 질문 아니 저기 시장님 혼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쇼츠 편집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조금씩 줄여서 하셔야 오케이, 되고. 오케이, 알았어요. 여기 네. 청년 이야기 옆에 지금 한 말씀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저 지금 그거 하라고 앉혀놓은 거거든요. 그 핵심이 지금 딱 일자리하고 주거 문제, 이 삶에 대한 여러 문제. 가지 문제. 예, 나머지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거기에 핵심 키워드로 돼가지고 이제 정책 쭉 살펴보면 거기에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조금 그 시장님이 두 가지 얘기하시는데 그쪽 부분하고 지방에서의 힘겨움 때문에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들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동의하고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좀 빠져 있는 게 일단은 그 서울이고 지역에서 청년들 이렇게 통계나 조사를 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두 개로 나와요. 한 가지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경제적 문제, 취업이나 진로 이쪽 문제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관계가 있어요. 이걸 자살하고 힘겨워하고 관계가 안 되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행복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그 지역의 청년들이 아까 정신건강센터와 내려왔던 청년도 다른 지역 군산 온다고 지금 아까 확답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오면 좋은 지역의 마을에 선후배랑 관계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의외로 많은데 군산은 그런 걸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이나 공동체 관계를 향상하면서 지역에 정착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 특단의 대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취업
잡처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들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에 대한 어떤 정착에 대한 관계 고민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까 인사같이 했던 뇌준이라는 청년도 이 친구가 여기까지 군산까지 오른 이유는 서울에 이대 다니면서도 좋은 선후배 관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군산에. 실제적인 관계가. 그런 것들을 좀 쌓을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 이건 제안 드립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정신건강까지 해서. 예. 제일 그 여러 가지 뭐 시에도 기관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홍보도 안 됐지만은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일단 신뢰성이 아무래도 지금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대부분 보면은 이게 종교단체나 뭐 이런 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그런 전문가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종교나 뭐 이런 데서만 예, 맞습니다. 맡기기 때문에 이걸 좀 체계적으로 그걸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우리 청소년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와서 공동체로서의 일원으로서 본인이 그런 소통하고 그다음 그러는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자기의 또 새로운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네. 것이고 아주 좋은 때문에 저희 정말 아주 좋은 제안이고요. 이제 가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한번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좋은 거 있으면은 제안을 좀 해주세요. 그럼요. 네. 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해가면서 그럼요.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제가 좀 한 가지 좀 바보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여쭙고 싶네요. 그 전임 시장, 네네네. 우리 문 시장님께서는 네. 캐치프레이즈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요? 50만 관광. 50만 국제관광 기업 도시였어요. 자, 50만을 목표로 했어. 네, 50만이었습니다. 50만. 네, 50만. 일단 간단히 그냥 시장님 요거 하나 여쭤봐요. 시장님 생각에는 군산은 인구의 적정 인구수 어느 정도라고 혹시 지금까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저요? 숫자만 대답하시면 돼요. 저는 한 지금 선 25, 6만 선. 예, 그게 가장 적당한 예. 인구. 그러면 조금 거기서 많으면 한 10,000명 정도 추가. 27만 내외. 예, 그 정도. 28만 28만 넘어. 지금 현재 25만 6천이에요. 그래서 25만 6천. 제가 민선 7기 들어서서 군산시 도시계획을 다시 조정을 했어요. 27만에서 28만 사이로. 네. 저도 완전히 동의해요. 저는 이제 인구가 무조건 많다고 행복한 도시?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적정한 수준. 다만 이제 시민들이 모두 다 최대한의 행복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 행정이 필요한 거지. 네. 무조건 인구가 많다고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군산의 여러 가지 도시 규모 자체가 예. 뭐 산업단지나 뭐나 군산이 큰데도 사실 이 정도의 산업단지 규모를 가지고 예. 군산이 좀 그래도 행복한 저는 이게 자립도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선이 적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정도로 다시 재조정을 했습니다. 좋네요. 네. 너무 그동안은 너무 좀 허황된 네네. 그런 정책들을 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은 너무 좀 무분별한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단 이게 말이에요.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다 지금 전에 깔려고 지금 밑밥 깐 아파트 건데 빌드업을. 아파트 그 주거지역으로 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해줄 수밖에 없잖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가 취임할 때부터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시장이 되면은 주거지역을 확대는 절대 안 할 것이다 해갖고 한 평도 확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잠깐만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얘기하고 가야 돼. 오해가 왜냐면 있었네요. 그건. 이건 진짜 얘기하고 가야 돼. 왜냐면 제 주변에서도 이제 강시장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네네. 근데 싫어하는 분들이 첫 번째 공격하는 게 아파트를 너무 무분별하게 지었다. 특히 이제 음파 얘기도 많이 해요. 음파 주변을 다 작살낸 거는 강임준이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잠깐만 막 이거 잘못 편지 나오면 그렇게. 아니야. 이거 저거만 자르지 마. 이거 자르면 안 돼. 아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여쭙는 거예요. 아니 그게 1999년도인가 예. 그 도시계획으로 거기가 지정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질 수 있는 땅으로. 99년. 그러면 시장님이 2000년도인가 여지껏 군산이 어려우니까 아파트 업자들이 아파트를 안 졌죠. 그렇죠, 앉았지.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한 5, 6년 전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딱지? 예. 확 올라왔죠. 예. 피.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아파트 앉았던 땅에다가 전부 다 아파트 업자들이 군산 와서 다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아, 막을 방법도 없고 제일 문제는 근데 또 뭐였냐면은 또 이런 것은 있어요. 뭐 왜 아파트가 많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냐. 이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뭐 그 제어할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은 아파트를 안 져가지고 그렇게 흔히 말하는 그 피를 주고 1억, 2억씩 주고 아파트 들어가는 우리 군산 시민인데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지.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아파트가 분양이 또 안 되기 시작하니까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피는 없어, 이제. 네. 이제 물량이 많으니까. 너무 많아지고. 이게 또 건설 경기가 지역 경제의 단기간의 경제를 끌어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 사업자들이 뭐 군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일부에서 건설업자들이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산 경제에는 상당히 그 아파트 건설하는 기간에 도움은 됐죠. 예. 그런데 예, 저는 그런데도 어떻게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파트가 너무나 비어 있다 하는 것을 아파트를 왜 무조건 허가를 많이 내주냐. 저도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 이게 제가 푸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25년 전에 거기를 여기는 아파트 지을 땅이라고 주거지역으로 허가를 군산시 도시계획에 나온 땅이에요. 그 음파 주변도. 네. 음파 주변도. 음파 주변도. 아니 특히 시장님을 공격하는 층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음파 주변에 아파트로 완전히 다 싸버렸다. 네. 네. 다 그 얘기를.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래서 사실 지곡동 쪽에 그쪽을 제가 몇 년 전에 거기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또 난개발이 되면 나중에 우리 군산 시민들이 엄청난 큰 부담을 안아요. 거기를 예. 난개발이 되면 그걸 난개발 안 되게 우리가 도로니 뭐니 이런 거 하려면은 아예 백지 상태에서 그려놓으면은 이게 쉬운데 예. 중간중간에 아파트로 쓸 거 예. 이게 난개발되면은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다 그걸 이거 개발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다 했어요. 땅 주인들이 시청을 다 쫓아왔잖아요. 거기 우리 수성동처럼 그 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게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아,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막 수성동 이제 땅 주인들은 자기 땅을 못 팔으니까 또 쫓아가지고 시내에서 그냥 우리 시청을 와가지고 난리를 피고 의원들도 이제 또 전부 다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 여기 난개발되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지 상하수준이 뭐니 부담할 때는 최소한 1,000억 이상이 넘는다. 하수만 처리할래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거기 주거지역 정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20몇 년 전에 정해놓은 것을 내가 그걸 잠깐 묶으려고를 하니까 개발 계획을 세워서 땅 주인들은 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저는 막다가 욕먹고 또 나중에 못 막 허가냈다고 욕먹고 이게 원래 시장 자리가 이래도 저래도. 원래 시장 자리 욕먹는 자리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99년, 2000년도에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음파를 뭐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난개발 막 들어와가지고 그때 시민사회운동 한참 열심히 할 때였거든요. 그때 막아가지고 저항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게 통과됐다는 걸 저 지금 알았어요. 그때 난개발을 막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향락업소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도시계획이 이제 그 공원으로
기존에 묶어져 있던 것들을 이제 일몰제가 됐기 때문에 풀어야 돼요. 예. 도시계획에서 이제 공원으로 네. 음파나 네, 저 네. 월명 상해나 쪽 풀어야 되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풀어져 있는 데 말고 이제 지금 현재 그런 걸로 묶어져 있는 데를 풀어야 되는데 풀고서 나머지를 다 그 공원으로 끝까지 묶는 데는 우리 군산시가 다 사야 돼요. 근데 돈이 없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조금만 묶고 나머지를 풀어야 된다고 돈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아니다.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음파도 이쪽 그 리츠 프라자 호텔스 보면은 도로를 내서 이 밖에 쪽 서호 아파트 쪽 예. 네네. 안쪽은 공원으로 그대로 묶고 저희들이 다 사고 있어요 지금. 아, 그게 예산이 그렇구나. 한 1,000억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 군사 시내 공원으로 네. 묶어져 있는 거. 근데 그 위에도 풀었는데 뭘로 푸냐면은 자연 녹지로 푸는 거예요. 그 20%만 지켜. 잠깐만요. 저기 시장님 이거 좀 짧게 대답하시면 그게 원래 계속 길게 하는 예. 시장님 우리 계속 길게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일단 곤란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좀 곤란한 기분 질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좀 기분 좋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지 말까요 그러면? 아니 괜찮아요. 아니 그래서 저기- 아니 그 말 마지막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아니 나 참 이상하더라. 그런 얘기 돌길래 오히려 거꾸로 우리 시민들한테 아파트를 많이 짓다 보니까 건설 경기도 좀 구지가 참 어려울 때 건설 경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네, 버텼어요. 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일단은 아파트를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 주고 안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러면 막 1억, 2억씩 두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몇 번 떨어졌어요. 그거 신청해가지고. 저도 그렇지. 그때 근데 지금은 이제 남지 너무 나다가 많은 골라들어 이거 얼마나 좋아요. 돈 안 주고 그러면 그거 지금은 아니 지금은 그게 없어 진짜. 마이너스로 가는 원하면 진짜 아파트 다 살 수 있어. 동호수 동호수 군산은 다 살 수 있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빈 것도 문제죠 지금. 빈 것도 문제지. 문제고 또 이렇게 낙후 지역에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할렘화되는 것도 저는 아, 굉장히 맞아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시장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거든요. 누가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막 땅 때문에 찾아오고 좀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이 시장님 못 같아요. 저는 시장님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중재도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시민들 등에 업고 밀어붙일 건 밀어붙이고 그런 과정들이 정치다.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지곡동 거기는 그럼 좋다. 막 의회에서도 왜 그걸 묶으려고 하냐고 개발 계획으로 네네. 의원들이 이제 그 주민들이 쫓아와서 난리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럼 최소한 6개월만 기다려주라 그랬어요, 제가. 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로망을 그려놓으려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니까요. 네. 저것도 안 그려놓으면은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완전히 그 난개발돼가지고. 도로망 기다리고 있어요. 지곡동 주민이라. 아 지국도 그래 도로망을 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 건설을 하는 사람들은 몇 달 늦었지. 네. 야 잠깐 기다려라 내가 그래가지고. 아, 네네. 주민들한테 제가 요거도 설명을 했어요. 자, 당신들 예. 내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뭐가 옳은 것인가 얘기를 해봐라. 6개월 동안을 기다렸다가 해야지. 지금 안 기다리면은 여기가 난개발돼 갖고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깼다고 하면은 이게는 완전히 맹지가 되고 뭐가 되고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예. 아, 내 말이 맞으면은 6개월 기다려 달라.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본 게 그게 맞는 것 같았던 모양이라 6개월 그럼 넘기면 안 되고 꼭 6개월은 해주세요. 그러고 내가 6개월 그거 연장한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시장님 조금만 질문을 더 짧게 대답을 짧게 해주시고요. 일단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네. 시장 뭐 도지사 쭉 예전부터 좀 알아봤는데 이 양반이 사실은 네. 진짜 많이 알아. 똑똑해. 네. 그래서 아니 진짜로. 그래서 누구한테 뭘 배우러 가질 않아. 네. 원래 이 사람은 자기가 더 많이 하는데. 어. 근데 이분이 유일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유일하다고 할게 그냥 뭐 내가 뭐 선거법 걸 일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뭘 배우러 온 분이 한 분 계셔. 그렇죠. 누구야? 우리 시장님한테 뭘 배우러 왔냐면 네. 공공 배달 앱을 배우러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공공 배달 앱을 그때 경기도에서 하시고 싶어서 우리가 처음으로 한 거야. 전국에서 공공 배달 아마 전 세계에서 최초일 거야.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뭐 또 있어? 전국에 그걸 통해서 공공 배달 앱이 많이 생겼는데 많이 생겼어. 많이 생겼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데는 공공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왜? 거긴 수수료를 받아요. 근데 군산시만 지금 수수료 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대박인. 아니 그리고 시에서 이제 못 오게 해요. 정부에서. 이게 딱 시장 그것은 토론이 아마 있어서 WTO에 제소되는 모양이에요. 기업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도 상권을 활성화제로 넘겼어요. 넘겼어요. 어쨌건 그거를 배우러 오셨는데 사실 그 전에 또 뭐 하나가 또 있어. 화폐.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을 네. 네. 사실은 지역 상품권을 성남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네. 성남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진짜 지방 도시 중에 가장 활발하게 처음 도입한 건 군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마침 조만간 네. 민생회복지원금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또 가장 강력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공약. 경제 회생에 네네네.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다 사실은 따져보면 이 지역 화폐에서 이 파생된 정책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군산 지역 사랑 상품권 저도 지금 쓰고 있어요. 10% 받습니다. 쓰세요 혹시? 아, 그럼요. 쓰시죠? 저는 카드랑 이거 이렇게 앱으로 하면 너무 세상 너무 편해. 아, 네, 그렇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얼마 전에는 페이백까지 줬어요. 예. 또 10%. 저기 본인 이거 지금 이거 얘기하시면 선거법 걸린다고 아까 막 그랬습니다. 예. 내가라고만 안 오면 돼요. 군산시에서 했다고 그러면. 아, 내가라고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요. 그래서 군산시에서 온 것이면 돼요. 아, 군산시에서 그래서 지금 이 군산시에서 하는 지역화폐 운영 현황 뭐 이런 거 간단히 또 앞으로 이걸 어느 정도 계속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다 삭감돼가지고 난리 났었죠. 정말 힘들었거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원상태를 이제 복구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힘들었을 때 말씀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방향 같은 거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3조 지금 좀 군산시가 발행한 것이 넘었는데 일단 우리 군산 시민들의 포켓에 3천억 이상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죠. 그것만 하더라도 다 시장 밥값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지역화폐는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을 우리가 하는데 복지나 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자 정책이 있고 공급자 정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지껏 지역상권 살리자 뭐더자 하면서 도시재생 사업 그다음 뭐 전통시장 같은 거 돈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활성화를 시켰잖아요. 근데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지만은 일단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하면서 사실은 큰 성과를 못 거뒀어요. 맞아요. 돈은 예산을 많이 들었어. 네, 진짜 맞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막 공급자 그런 시장이나 뭐 중심으로 예. 정책을 피고 예산 지원을 했는데 지역 앞에는 소비를 해야 된다면서 이거 소비자 예. 수요자 정책이에요 이게. 그렇죠. 네. 아니, 돈을 쓰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것인데 이 정부에서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국민들이 뭘 안 믿어. 뭐 정부에서 뭐 시켜가지고 잘 된 것이 없으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이건 제일 중요한 거 이게 활발하게 되려면은 문자 그대로 돈처럼 써야 되거든요. 아무 데나 가서. 네네. 이게 뭐냐 가맹점일만 해야 돼. 예. 가맹점을 가입을 하라고 그랬더니 안 넣은 거야. 우리 공무원들이랑 막 나가서 막 저도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가맹을 합시오. 그랬더니 특별하게 이게 뭐가 있겠어. 가맹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가게 하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그래서 하십시오. 근데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이게 믿들 않으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딱 한마디를 했어요.
시장이 시민 손해보게 여겼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은 맞는 말이래. 그러면 가명 좀 하세요. 그랬더니 네. 어쩔 수 없이 내 얼굴 봐 써주는 거야. 이제 네. 우리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는 얼굴 보고. 예. 50%가 넘으니까 이제 가맹점과 가맹점 아닌데가 매출액 차이가 확 나기 시작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가맹점 가입하라고 권유 안 해도 본인들이 와서 가맹점을 다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군산이 성공한 이유는 그렇게 가맹점을 다 해가지고 오히려 대형마트니 뭐니 이런 것은 다 못 쓰게 해서 예. 못 쓰게 해가지고서 했는데 그게 대한민국 지역화폐 지침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막 대형마트 못 쓰고 막 이런 거 못 쓰고. 소상공인들 예. 편의점도 우리 시민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은 되는데 직영하는 편의점 있죠. 여기는 안 되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유흥업소 안 되고. 유흥업소 안 되고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5천억 정도 발행을 할 때 인천광역시가 3천억 했어요. 야, 우리가 진짜 규모가 컸던 거야.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럼 100만 원씩 했잖아요, 초창기. 네, 그래가지고 우리 군산시에 그때 세무서에서 그걸 조사를 했어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세무서가 의문인 거야 이게. 그렇지. 한 3달간 그 전문기 거기는 이제 신고가 되니까 이렇게 자료가 오더니 뛰어왔어 세무서장이. 이게 오는 것이 막 이게 괜찮은가 보구나. 이게 원래 효과가 없었으면 그 사람들이 뛰어서 보고로 안 오잖아요 이게. 근데 네. 온다는 것이 이게 뭐 나도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좀 알고 싶었거든. 이게 과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나 그랬더니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차이가 4천만 원 차이 나더라고요. 와. 4천만 원. 야, 그럼 진짜 이거는 대성공인. 그리고 군산이 그때가 위기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4천억을 발행을 했는데 그 우리가 은행에 그 수신고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한국은행 통계에 다 나오잖아요. 그 4천억이 고스란히 군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또 이렇게- 세무서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또 이렇게 계속 순환되잖아.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부러 돈이 안 빠져나가니까 순환되는 효과. 빠져나갈 수가 없죠. 안 빠져나가니까 그렇지. 이게 그게 큰 거지. 그게 큰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제가 기억에 우리 시장님 그 초선 출마하실 때 그 정책 들고 나오시지 않았어요? 네, 공약을 초선 출마하실 들고 때 제가 그 프레카드 좀 기억나는 것 같아. 뭐 붙어보자 대형마트였나 뭐 이거를 되게 약간 좀 자극적으로 쓰셨었어 그때. 그래서 야 이 양반이 진짜 뭐 진짜 싸움을 하시려고. 근데 진짜 이게 그 제가 아는 분이 서울의 대학교를 다니는데 석사 논문으로 지역화폐를 연구하시다가 군산 사례를 연구한 군산 사례가 군산이 크지. 대박이라고. 대박이지. 왜냐면 가맹점을 엄청 잘 그렇지. 해놔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이거를 그렇지. 엄청 칭찬하더라고요. 이 대선 때도 사실 이 지역화폐나 이런 이제 기본소득 개념으로 막 네네. 토론이 있었잖아. 이준석이하고 무슨 뭐 호텔 경제로 뭐 네. 어쩌고 그 멍청한 그 인간 뭐 혼자 막 떠들었잖아. 네, 개인적인 의견이십니다. 어쩌고 근데 사실은 경제란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냥 경제란 거는 돈이 순환되고 돌면 네. 경제의 규모는 커져. 네, 아주 간단한 논리거든. 그렇죠. 근데 이준석은 그걸 끝까지 막 군산에 안 와보셔서 그런. 그러니까. 아니 군산 안 해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꼭 미국 가가지고 이상한 경제하는 그러니까 여기 예. 군산에 토박이 이런. 잠깐만 근데 우리가 질문을 네. 뭐 7개 8개를 준비했는데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어. 네네. 15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 예, 빨리빨리 해, 그냥 해야 될 것 같아. 혹시 그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시장님. 그럼 이 전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서 혹시 이제는 이거는 좀 펼쳐볼 수 이제 있겠다. 좀 강력하게 내가 드라이브를 네. 걸어볼 수 있겠다. 네. 예, 그래서 우선 변화되는 군산이나 이런 것들도.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군산 오셔가지고 그 선거 후보 때 오셔가지고 공약한 게 예. 우리 군산에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들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힘을 많이 얻었죠. 예.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
그다음에 2차 전지랄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군산에 아까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우리 지역업계 군산사랑 상품권 말씀해 주시고, 뭐 사실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군산은 뭐 2차 전지랄지 이런 기존의 특화단지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의 산업은 그 부분만 저희들이 발전을 시키면은 우리 3단 규모로는 충분히 예. 가능한 얘기고요. 기존에 지금 조금 소홀해졌던 조선업, 예. 또 뭘- 자동차.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특수 목적선, 예. 군함이랄지 예. 뭐 이런 경비함이랄지 이런 거, 그리고 플러스 MRO, 이게 말하자면 앞으로 특히 선박이 친환경으로 나가야 되는데 엔진이나 모든 자재가 예.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배들도 이걸 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 7기 때 우리 군산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군산에 그런 친환경 소형 선박 대체 연료 그 연구 그 기관도 우리 군산에 유치를 했고 여러 가지 유치를 했어요. 연구기관들 유치를 해야만이 이제 기업들이 와서 활동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업 자체가 사실은 혼자서 연구하고 뭐 하는 거 힘들잖아요. 특히 그럼요. 이 중소기업들은.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우리 대통령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를 우리, 왜냐하면 꼭 해달라.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지금 완전 재가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화가고 지금 이번에 추가해가지고 뭐 다른 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 건조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업은 이렇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예. 네. 호황기 때 있고 네. 불경기 때 있는데 네. 사실 조선업의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일하게 LNG선만 경쟁력이 있어요. 아 지금 현재요. 현재 나머지는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건 별로. 이게 LNG 선박, 네. LNG 연료를 아 이제 연료를. LNG 선으로 되는 것이 있는데 LNG 또 유통하고 예, 뭐 하는 예, 건데 기존의 상선은 다 중국한테 밀려갖고 지금 이제 안 돼요. 예. 기존의 배는. 그러면은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우리 조선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없어요. 선박을 제조하는데 근무할 수 있는 특히 용접이 대부분 기술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는 그 덤핑으로 배를 건조를 했는데 그래도 고부가 같이 LNG선을 지금 현대중공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중공업이 수준은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데 예. 그 군산조선소를 완전 가동하기에는 사실은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를 특수목적선 선진화하는 데로 지정을 해달라. 그러니까 계속 뭐 민선 아까 7기 때 우리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요구를 했어요. 네네. 근데 뭐 윤석열 들어서 갖고는 뭐 그런 요구는 받아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들어가 있다가 다시 또 이번에 이제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이 국방 이게 방위 산업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아주 첨단 산업이고 호부가 가치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중공업하고 지금 한화 이 두 개가 방산업체 큰 거잖아요. 예. 근데 현대중공업 같은 입장은 군산에 지금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현대중공업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특히 미국하고 지금 관계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예, 우리 조선업은 예, 네. 미국이 다 없어졌으니까. 예. 근데 그 자기 미국도 이제 그 방위산업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특수목 선제라는 지정이 되면은 앞으로 고부가 가치에 네. 정말 이런 사이클이 없는 우리 군산 조선업에 다시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정부에도 건의도 하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우리 군산에서 했잖아요. 예, 예전에 하셨죠. 예, 그걸로 거기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서 우리 군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말하자면 재생에너지 사업이 다 위축돼 있었고 했는데 우리 대통령님께 오셔갖고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욱더 확대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그 두 부분을 놓고 하면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나 그 다음에 저 SK가 데이터 센터 한다고 다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업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지금처럼 일반 전기로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 아리백 산업단지를 지었는데 정부에서 그걸 뭐 스마트 산업단지 이름만 붙여놓고 사실은 거기에 관련된 뭐 전기 분산법 이런 것들이 하나가 전 정부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수습돼 있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알리백을 가야 된다. 그게 기업이 살을 길이다. 대한민국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군산에 그 입주 계약은 업체들이 아마 이제 다시 SK나 여기도 이게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뭐 이게 그 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대 산업을 움직이는 것이 이런 아주 기술이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큰 힘이지만은 여기에 이 재생에너지 전기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되죠. 이게 아주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특히 데이터 센터 같은 것은 우리 산업에서 앞으로 기술은 힘이고 데이터 센터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연료잖아요. 연료 이게 없으면은 앞으로 모든 AI나 예. 모든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가 그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것도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지금의 상상도 못하는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만이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엄청난 전기를 쓰는 건데 이게 재생에너지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데이터 센터가 어차피 냉각도 필요하니까 사실 바닷가에 있는 게 필요하고.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뭐 에너지 고속도로 말씀하시면서 어제 그 전라남도에 가셔가지고 네네. 타운홀 미팅 하시면서 사실 그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뭐 그런 거를 지금 유치를 하려고 노력 중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전라북도가 이거 좀 주도권을 전라남도에 굉장히 많이 뺏기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 이제 신안에 지금 그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또 거기는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 초반기에 그걸 추진을 하시려고 했다가 그거 좀 성공을 못 하신 걸로 저는 조금 성공했어요. 네, 조금 성공하셨는데 사실 그런 어떤 그런 미래 계획이 저는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특히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진짜 그 신안의 모델 케이스를 좀 우리가 좀 벤치마크 아니 거기가 우리 따라간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설계가 우리 군산시가 한 것을 우리가 수습되면서 신안이 그걸 가져다 그렇죠. 그대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쩜 우리가 수습된 게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요거를 다시금 최대한 좀 힘을 내셔서 이거 좀 추진을 하셔가지고 이걸 기본소득으로 주민들에게 좀 돌려주는 이런 정책 같은 거 많이 개발하시면 좋겠다. 지금도- 그러면 어차피 에너지는 생겨서 기업들한테는 나눠줄 거고 또 그 그렇죠. 대통령께서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막 저 딴 지역에도 보낼 수 있다. 우리 지역 쓰기도 있으니까. 모자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끼리 쓰죠 뭐. 지금 현재 우리 그 100메가 한 걸 가지고 주민펀드를 모집한 거 실패를 했잖아요. 막 예. 민원 넣고 뭐 해가지고 네. 그래갖고 뭐 못 근본에서 했는데 못해가고. 일단은 아. 500명한테 연 24만 원씩 줘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공사비를 주민 펀드를 모집해서 갚고서 그분들한테 7%씩 아. 주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좌절돼 가지고 지금 근데 뭐 우리 군산시에 들어오는 이익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놈을 네. 그 뭐 신안이 뭐 햇빛연금 그러는데 그걸 이제 우리도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사회라는 우리 뭐 기본소득 기본사회로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 저는 이것이 전 부분에 걸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교육 모든 네. 문화 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착각을 해. 기본사회인 게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돈 살 수 있도록 얼마 준대 이게 아니라 사회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이게 그렇죠. 기본 사회거든요. 네. 그런 권한을 당연히 우리 국가가 국민들한테 해줘야 된다.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게 그것은 직접 주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산업이나 문화나 부흥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소득을 만들 수 있게 네. 하는 방법도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게 네. 우리 그 진짜 성장이라고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게 사실은 기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근데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다 할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하다가 실패도 할 수 있고, 예. 뭐 몸이 아파가지고 쉴 수도 있고, 예. 근데 흔히 말 나쁜 짓 않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게 이것은 그때는 이제 국가가 직접 그렇죠. 그 책임을 져야지. 예. 예? 이런 것이 저는 기본사회라고 생각을 하지. 그냥 국가가 뭐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막 무슨 돈 현금성 무슨 포퓰리즘이다 이게 아니라 돈을 나눠줄 수 있는 거 현금성으로 국민들한테 어려울 때 지급할 수도 있고 그것이 사실은 지급 않고 우리나라 모든 환경 자체가 다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돈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게 기본 사유지 그게. 아니 그러니까 지역 앞에 설계하셨듯이 시장님이 군산형 기본사회를 조금씩 시작을 하시는 모습을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한 말씀 좀 드려야겠는데 광주 전라 내려가셔가지고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 참여했잖아요. 네. 참여했는데 거기에 두 가지 여론이 있어요. 한 가지는 지금 말한 것처럼 나름 자기 의견 말했다 해서 지사나 시장들이 막 자랑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한편에서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명확한 비전도 없고 실제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지역을 잘 살기 위한 전략적인 로드맵도 없는데 그냥 막 던지는 거죠. 그냥 사업되는 거, 돈 뭐 달라.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이것도 이제 같이 앞에 말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예전에 시장님이 초기 그 잠깐만 그거 박제 잠시만요. 들어간 그거 만지지. 드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박제 들어간 잠깐 이거 소개를 해드리고 드시려고 하려고 그랬더니 군산 청년이 저 마이크도 카페 가까이. 네, 군산청이 카페 배라는 걸 운영하는데요. 군산 최초로 박대빵을 만들었는데 실제 박대가 들어간 빵이에요. 모양도 안 보시고 찐 아니 박대빵이라고. 시장님 그거 드시지 마시고 이 하얀 거 종이에 쌓여 있는 게 맛있어요. 여기 박대 모양입니다. 박대 물 좀 주실래요? 여기 그래 찐 박대빵이라고 청년이 6개월인가 혼자 고민해가지고 지금 시장님 지금 당 떨어지셔가지고 당 떨어져. 물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초기에 시장이 자꾸 뭐라고 하셨냐면 저 만나면 항상 꼭 이 말했거든요. 청소년 일만 하고 다니니까 성대모사 걱정 마. 이 태양광 화문 뭐 청소년 예산 엄청 늘어나고 교육 엄청 지원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예산 늘어난 거 중요하고 한데 일단은 저희는 50만 국제 관광도시도 일단 저는 좀 되게 힘들었고 나올 때부터 장기적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좀 그림 그리는 작업들이 좀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사업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사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지역 상품 것도 군산은 이렇게 하고 있어. 돈이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사례가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듯이 알리백 이야기하면 재생에너지 100%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군산은 가지고 있고 이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크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비전 안에서 명확한 사례들을 만들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이라는 내용들을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내려오던 누가 내려오던 우리의 비전은 명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이만큼 가고 있고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뭐 100조든 1000조든 억이든 줘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그 너무 책상 너무 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너무 치지 마세요. 그게 안 되니까 네. 국가 부처 사람들은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알았어요. 이분들은 네. 다 분석에 내려오는데
말은 옆에 그럴싸하게 절대 네. 주지 않거든요. 그래, 그런 내용이 명확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될 거다. 내용이 정리가 네. 돼 있더라도 네. 이게 사실 정부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힘들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가 잘 되면 그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연결이 돼 있거든 이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강점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이게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기관이 아니거든요. 예. 못해요. 이게 전문가들이나 그다음 또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문제들을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어떤 정책 발굴을 해내고 이것을 그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공무원들 몫이지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일에 쫓겨가지고 많이 그걸 못해요. 근데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군산에서 한 해상풍력까지 3기가 정도로 확대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애들 나면은 키워줘 학교는 다 가르칠 것 같더라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1,500억에서 2,000억 사이를 저희들이 수익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아니 그나저나 다 키울 수 있죠.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청소년 잠시만요. 9세 14세까지. 네, 1년에 그 정도 들어가서 잠시만요. 무상으로 다 키울 수. 잠깐만. 잠깐만요. 시장님 그 박대빵 맛이 어떤지 말씀하셔야 됩니다. 배고픈 게 다 맛있네. 아주 좋게 말씀해 주세요. 빵에 박대가 들어가면 우리나라 나도 지금 최초라니. 처음 먹어봤어. 이게. 실제 박대가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나 붕어빵은 붕어 안 들어있는데 이거 박대빵은 박대가 그러니까요. 들어있구만. 그리고 거기다가 20대 청년이 조그만 카페 운영하면서 적자인데도 계속 하고 있어요. 카페 그래요? 배라고 해. 그래서 이 친구를 초대했거든요.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네. 꼭요 약속 가보세요. 주시는 네. 겁니다. 어디에 카페 있어요? 메뉴. 조촌동에 있습니다. 네, 좋죠. 조천동 시청에서 가깝네. 가깝어요. 어디게요? 저쪽 그 터미널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조천동 아닌데 경암동이. 아 경암동. 고속터미널 뒤에? 네, 뒤 이름이 뭐예요? 카페 배입니다. 카페 배. 카페 배. 배? 아, BAE. 배? 네, 배. 배? 떠다니는 배? 네, 성이 배고 또 거기 뭐 중요한 이름이 한번 있다면 가볼게요. 꼭 가보셔야 돼요. 네, 한번 가볼게요. 이 저는 친구 꼭 진짜 간다고 하면 외롭게 가요. 좀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 한번 들고 한번 찍어주시면. 아, 빵을 하나 들고. 아 청년 정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페. 개발은 했는데 왜? 카페 배. 그 선전하면은 또 안 되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청년이 고생한다고 한 말씀 해도. 예. 아 이게 제가 자, 지금 공개 방송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지금 아버지 선생님 지금 라이브 지금 청년들이 하는 데니까 제가 한번 꼭 가볼게요. 아니 선생님 지금 공개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상호나 뭔가 이런 거 얘기 많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네. 카페 배. 꼭 가볼게요. 카페는 우리가 얘기하고요. 카페 BA 배유진 대표님입니다. 이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겁니다. 저희 이제 방송 끝내야 돼. 예, 방송 끝내야 돼. 마지막으로 그냥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해드릴게요. 자, 민선 8기 남은 1년 남았습니다. 그 이후 행보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예. 자, 지금 시장님의 어떤 포부, 남은 1년에 대한 시장의 포부,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별외로 행복한 도시 군산이란 어떤 도시일까? 그거 한마디 예, 말씀해 주세요. 행복한 듯이요? 저는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행복이라는 잣대를 여러 곳에 댈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제가 이 정치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뭐 돈 없어서 학교 못 가고 돈 없어서 병원 못 가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거 없는 군산 만들겠다. 기본사회, 아, 기본사회 군산, 네. 기본사회 시범도시 군산. 네. 근데 저는 그걸 자립도시라고 그랬는데 바꾸죠? 우리 대통령님이 기가 막히게 이름을 예. 기본소도 기본사회라고 딱 하신 거야. 그래서 역시 참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이 많으신 분이라 나보다 이 장명도 확실히 네이밍도 나보다
수백 배가 낫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니까. 내가 왜 그거 생각을 못했는가를 모르겠어요. 응? 아니 저 자립도시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정말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꼭 어떤 뭐 돈이 많고 적고 이것이 행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묘하게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방면으로만 흐르다 보니까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예? 본인이 꾸던 거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뭐 이런 사회가 아주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우리가 우리 대통령이 뭐 농민 기본소득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우선 제일 먼저 기본소득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 문제하고 저는 농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 그러냐면 농업은 사실은 전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농사 지어서 자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지금은 사실 농사 지어가지고는 어지간히 대농 아니고는 옛날처럼 한두 필지 져갖고는 못 먹고 살잖아요. 아이들 키지도 못하고. 그런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농업이 지금 없다? 우리가 농업이 아주 이 상태로 가서 농업이 정말 전멸해가지고 그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이걸 지키는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올바르게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해가지고 아프다든가 뭘 하다든가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농민들은 지금 일하면서 농업을 종사하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힘들게 사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국민의 이건 식량을 책임지는데. 그럼 이건 네. 이건 국가에서 어떻게든지 나머지 그 부분을 해결을 해서 국가에서 이분들도 책임져줘야 된다.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가장 급한 것이 기본 소득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 교육, 예. 이제 보육까지 포함되는 거죠. 지금 이제 다 통합이니까. 그다음 그런 농민 쪽 이쪽이 제일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이제 농민들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아이들 낳아서 키우고 교육시키는 문제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돈을 벌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주자. 첫 번째가 저는 네. 그게 박수. 자, 그럼 시장님 이제 남은 1년 동안 포부는 아직 아니야 그거는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아, 많이 그러세요? 말씀하셨으니까 뭐 급한 일이 그냥 있으신가 봐요. 아니 지금 시간이 다 끝났어. 시장님 그냥 마지막 소감 한 말씀 듣고 네네네. 예,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소감이라기보다는 항상 이게 뭐 시정을 하면서 사실 뭐 저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마찬가지로 재밌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네. 당시에는 재밌는 일이 많지 않은데 사실 이게 지나가고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지나가고 보면은 아 내가 그래도 군산시청에 근무하면서 아 이런 것이 했다든가 또 씨를 뿌렸다든가 하는 거에 보람있다. 대해서 보람을 느끼거든요.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고 하면서 막 짜증내고 일을 하지만은 그게 쌓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직 생활을 관두고 났을 때 뒤돌아보면은 아마 보람을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정성을 가지고 그게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들한테 박수 친다. 맞아요. 예,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사람인지라 저도 그냥 힘들면 좀 쉬고 싶고 못 오고 싶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또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 발짝 뛰면은 시민들은 10발짝 더 편하게 간다는 생각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청소년 상대로 했지만 어떻게 보면 청소년 문제가 우리 군산시 전체에 다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생각이 더욱더 또 다짐도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됐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한 말씀.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행복에 대해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게 정책의 기반이 되고 아까 기본사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기본사회를 통한 행복 군산 뭐 이런 좋다. 뭐 그런 거에서 일단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의 바탕이 기본소득이 기본사회고 그래서 서로 간의 공동체적 여건 하에서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그러면 떠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우리 소장님도 한 말씀. 네. 저는 어제 이제 청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군산 청년 실태조사를 좀 분석하면서 좀 느낀 게 많았는데 군산시 청년들이 75%가 부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야. 93%가 연체 이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좀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꿈이고, 그다음에 시장님 목표로 하시는 그런 기본 사회들이 꼭 이루어져가지고 좀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우리 바쁘신 시정 활동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여기 달그락하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저는 오늘 되게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시장님 저기 다음 지선 전에 한 번 더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뭐 안 여쭙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나와주시면은 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시각각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건데 대선 이후에 왜 이렇게 힘이 빠지셨어요? 아니야. 아니 좀 힘 좀 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너무 힘들어. 왜 또 뭐 전화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아니 그게 아닌데. 아니 저는 대선 이후에 대선 전에는 저는 원래 잠이 많이 없는데 그것도 대선 전에는 잠을 못 잤어요. 진짜로. 네네 진짜. 근데 지금은 하루에 5시간씩 꼭 자는 거야. 5시간이면 많이 주무시는 거 아닌데. 어. 연세니까 좀 한 8시간은 주무셔야 아 근데 돼요. 못 자요. 그건 1시에 자도 6시에 눈 떠지고 2시에 자도 6시에 눈 떠지고 그러실 것 그래가지고 같아요. 왜? 응. 아니 시에 할 일이 지금 나이 때문에 나이 얘기해. 아니 그거 아니야. 너 지금 나이 많으시다. 에이, 아니라 근데 시장님 저기 책임감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예. 이준우 대표가 어디 가서 보면 나하고 나이 차이 난다고 그렇게 안 하면 보면 왜 저는 아니. 염색해서 그래요. 우리 염색했지 않습니까? 비슷하신데 그거. 염색해서 그래요.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진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링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